자, 여기서 마찬가지 여기 텍스트 컴프가 있다 그죠? 더블 클릭하셔서 이걸 가지고 나올게요. 컨트롤 X, 컨트롤 V. 자,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포가 만들어진 게 있죠. 어디에? 4번에. 이 녀석 가져와서 쓰면 되잖아. 하나, 둘, 셋. 컨트롤 C 하셔서 컴프 키리는 서로 복제 붙여넣기가 됩니다. 와요. 이렇게. 돌아왔죠. 대신에 인디게이트 요 녀석이 있는 위치부터 붙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맨 앞에다가 놓고 컨트롤 V 해주면 이렇게 들어가죠. 물론 순서가 이렇게 뒤죽박죽이 될 수도 있지만 얼마든지 레이어는 순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만들었던 걸 그대로 더 뉴 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 녀석은 더 뉴 에라 하니까 더 뉴 하나 에라 두 개 컨트롤 D 해가지고 하나 이거는 더 뉴 세 개 갑시다. 더 하고 이거는 new 앞전에 했던 거랑은 다르게 조금 연출할게요. 에라는 하나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녀석의 기본 세팅이 중요하니까 4는 아까 전에 만들어진 거는 여기 한 파트니까 3개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죠? 요 스타일을 계속 쓰고 싶으면 얼마든지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더 new 녹화되고 있지? 불안하다 있지? 자, 폰트 이번에는 이걸로 가볼게요. 폰트 크기 더 자, 전체를 같이 선택하고 위치 잡아보기 에라 자,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포지션, 로테이션, 스케일, 오파시티 요거 4개만 알아도 가장 기본 모션이 된다고 했다 그죠? 자, 여기서 더 404는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겠죠 어차피. 자, 이렇게 타이밍은 잡아놨고요. 자, 그리고 나면 이 녀석 어떻게 연출할 건지 4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더는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포지션으로 먼저 해볼게요. 포지션 위에서 평 내려오게 해볼게요. 단축키 뭐였죠? P 스타바치 아이콘 클릭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시작이 아니라 여기 더가 나오는 자리 있는데 요 나오기 시작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럼 위에 밖에 있어야 되니까 요 녀석을 뒤로 넣어주고 요 녀석을 숫자로 하셔도 좀 편하게 위아래가 뒷부분 숫자입니다. 숫자가 적을수록 위로 가고 많을수록 밑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밖으로 보면 뉴 뉴는 스케일로 갈게요. 스케일로. 자, 어차피 이거 축이요 중심이 딱 밑에 있다. 운 좋게 그죠? 바꾸고 싶으면 단축키 Y 누르고 컨트롤 키 눌러서 이거를 정확하게 요 밑에 중앙 위치 여기다가 되게 이렇게 잡아주면 스케일을 하면 이렇게 이 방향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U 선택하고 스케일 단축키가 S였다 그죠? S. 키프레임 잡고요. 자, 당겨 주시고 0. 이것도 한 칸 당겨 주고 여기에
100보다 좀 크게 만큼. 그다음에 타이밍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빵 하고 바운스 느낌, 심장 펑 뛸 때.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요번에는 조금 특이한 걸 하나 가르쳐 줄 테니까 다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지션, 그 다음에 스케일, 그죠? 오파시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파시티도 마찬가지 키를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응용 버전. 자, 로테이션을 할 건데 3D 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에라라는 글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3D 레이어는 우리가 지금 로테이션을 했을 때 함축키 R 눌러보면 이렇게 한 자리밖에 없죠. 이렇게만 돈단 말이에요. 축을 기준으로. 그죠? 그런데 요 녀석의 축을 일단 요 위쪽으로 갖다 놔볼게요. 위쪽으로. 어떻게 갖다 놓는다? 단축키 Y 누르고 컨트롤 키 눌러서 요 타켓 모양을 요 위쪽에다 탁 중앙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자, 요거는 3D 레이어라는 걸 할 거기 때문에 보세요. 자, 요렇게 축을 요 위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3D 레이어로 로테이션이라는 걸 실시를 할 건데 3D 레이어는 어디 있냐면 자, 해당 레이어의 쭉 옆에 보면 빈칸들 보이죠? 네모난 거 3개. 그죠? 빈칸들 중에서 여기 육면체 3D 레이어라는 빈칸을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를 해주면 뭐가 생겼어요? 여기 축 모양이 이렇게 활성화됐죠. 자, 여기서 보시면 말 그대로 로테이션이 X, Y, Z축으로 다 존재합니다. X축으로 돌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죠? 이제까지는 기본은 원래가 이렇게만 할 수 있는 로테이션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앞뒤로도 되는 게 뭐다? 요 3D 레이어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응용할 수 있겠죠. 그죠? 요 3D 레이어는 이미지도 마찬가지 가능하고요. 카메라도 이렇게 가능하게 볼 수 있게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요 상태에서 내가 글자가 뒤에서 앞으로 툭 떨어져서 에라 탁 나오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흔들 탁. 그렇게 연출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앞뒤로 흔들려면 무슨 축이었다? X축이었어요. 자, 그러면 시작되는 부분 여기 에라 할 때 X 로테이션을 체크를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인디게이터를 앞에 놓고 뒤로 누워 있어야 되니까 플러스 90 플러스 90 그리고 내려와서 앞으로 좀 가라. 앞으로 이렇게 가라. 해라. 다시 뒤로. 자, 이렇게 봅시다.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다시 앞으로 다시 0. 자, 그러면 이 지금 X 로테이션 가지고 최초로 90도로 누워 있다가 퉁 치고 내려오는 거. 이거 필요 없겠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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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퉁. 자, 그러면 플레이 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자, 선택 안 하고 있으면 여기 뭐가 보여요? 이게 이 축에 대한 이 해당 클립은 전체 공간에서 투시에 대한 중심축으로 시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눈 시점. 그래서 이 윗면이 보여요. 약간.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굳이 오파시티 안 넣고 이 에라라는 글자 이 앞부분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밀어버리면 돼요. 그럼 여기에 없잖아요. 그럼 존재가 안 보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가 404라는 글자는 일반 앞전에 했던 거 컷 그대로 이렇게 했었다. 그죠? 그 다음에 쭉 더는 포지션으로 위에서 내려왔고요. U는
스케일로 이렇게 커졌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4 에라는 컷 자름도 있었고 불필요한 컷 없앤 것도 있었고 이것도 사실은 이것도 이렇게 해줘도 돼요. 이렇게 해줘도 돼요. 어차피 밖에 있다면. 근데 안 보이기 때문에 그죠? 위치와 스케일로 앞부분에 노출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예요. 근데 로테이션 했을 때 요거는 앞에 있으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기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지저분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위치에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이렇게 밀어서 키프레임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될 때 나타나서 떨어지고 뒤로 왔다 갔다 하겠죠. 요 이제 에라 마찬가지 여러분들 어떤 특정 음에 대해서 움직임이 필요하면은 요 키프레임의 간격을 조절해서 눈으로 확인해서 컨트롤 하셔야 돼요. 적인 부분으로만 하는 겁니다. 지금 물론 이 텍스트에 의미가 있다면은 그 텍스트 예를 들어서 new라면 요 new라는 글자 빼고 아니면 여기다 그래픽 요소로 태양의 이미지를 넣어도 된단 말이죠. 다양하게 연출할 수가 있어요. 원래 키네틱 타이포는 해당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시각화시키는 거라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일단은 테크닉적인 모션 그래픽 위주로 갈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구조적으로 해서 하나씩 만들어 보셔도 돼요.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개별 작업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컨트롤 C, 컨트롤 V. 모포 요거는 세 개의 일심동체로 하나로 하는데 요거를 이제 세 개로 귀찮게 계속 써먹을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요것도 하나의 컴프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계속 끌어다 쓰시면 돼요. 방법은 보세요, 여러분. 컴포지션 작업하는 공간 안에 새로운 컴포지션을 만드는 방법은 그냥 무조건 하나로 만들어도 되지만 두 개 이상의 컴프를 하나로 묶는 방법으로도 씁니다. 이렇게 세 개 선택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C 하시면 됩니다. 맥은 커맨드 시프트 C 하면 주로 이제 프리컴프로 하고요. 요거는 내가 알아보고 싶게끔 모션 텍스트 펌프 이렇게 좀 이름이 길지만 아니면 약자만 써서라도 이해하시면은 대신에 요게 돼 있어야 돼요. move all 안에 어떤 모션이나 했던 것들도 다 같이 하나로 묶어주는 거. 그러면 이렇게 묶어요. 그럼 이게 여기에 make comp 안에 일단 숨겨놓으세요. 여기 보기 편하니까 밖에다 끄집어내놔도 상관없겠죠. 밖에다가 끄집어내놔도 상관없겠고 자주 쓸 거니까 뽀뽀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니까 그럼 이제 이거는 나중에 필요할 때 갖고 와서 아무 때나 내가 그 위치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야. 그것도 나중에 보여줄게. 이렇게 하나 만드는 방법은 커맨드 시프트 C. 약간 뽀뽀만 이렇게 썼고 나머지 우리 신호는 자, 이것도 내가 어떻게 구분할 건지 그죠? 일단 404 우리 신호는 해가지고 구분을 시키면서 하나 둘 세 개 솔로 켜서 그러면 이 텍스트들을 어디에 배치를 할 건지 이걸 또 잠가 놓고 자, 여러분들 지금 컴포지션을 최초로 만들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해당 컴프가 최초 프리컴프로 묶여졌을 때 크기로 이렇게 색깔이 이 컴프 색깔 레이어 색깔이 뭐예요? 황토색이다 그죠? 요렇게 컴프의 전체 요렇게 포인트로 잡아요. 근데 이게 이제 컨트롤하기 좀 힘들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게 전체 화면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내가 우리라는 글자를 선택하고 싶어도 해당 키프레임이 여기에 해당 클립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선택이 잘 안 돼요. 그죠? 여기서 이럴 때 뭘 하느냐? 해당 컴프 만드는 거 옆에 보시면 여기 태양 모양 있죠? 태양 모양. 태양 모양. 이게 포 컴프 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체크를 해주면 해당 클립의 안에 들어가 있는 컴프 안에 들어가 있는 구조물로 이렇게 컨트롤 포인트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단축키 Y 눌러서 이거를 이렇게 중심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얼마든지 내가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을 때 편하게 선택도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스케일도 편하게 이렇게 줄일 수 있고요. 전체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로 세팅만 좀 잡아 두셔도 거의 완성이고, 자, 이거부터 세팅을 쫙 하셔도 나중에 작업하기 편해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지금 6번 했다. 그죠? 그다음에 다시 다음엔 7번. 7번. 또 뽑고 있네. 그죠? 그럼 어때? 아까 전에 만들었던 거. 요거 자주 쓰는 거. 이렇게 갖고 오는 거. 이렇게. 그러면 어디 들어가 있는지는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요거는 들어가셔서 텍스트 갖고 오면 되는 거고. 요거는 버리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 녀석 컨트롤 안 떠, 레러 하면 되겠네. 그러면 안 떠, 레러니까 두 개만 있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했던 것들은 대부분 텍스트 위주였는데 도형도 해당 특정 부분에 도형을 가지고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자, 여러분들도 해당 부분에 그래픽 요소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다 싶은 부분들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도형이라는 걸 그릴 겁니다. 잘 보세요. 자, 도형을 그릴 때는 대부분 여러 가지 스타일이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우리 마스크를 썼던 요 도형들로 쓸 수도 있겠지만 펜 툴로도 가능합니다. 펜 툴로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도형을 그릴 때 원리를 좀 이해하시고 그래야지 편합니다. 도형은 기본적으로 면과 선으로 구성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필 스트로크 돼 있죠. 그죠? 요 구성 원리로 돼 있어. 구성으로 돼 있어요. 컬러도 여기서 바꿀 수 있고요. 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굵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지금 2라고 돼 있다 여기. 그죠? 근데 지금 현재 안 그려져 있어요. 마찬가지 텍스트를 레이어처럼 그렸다시피 도형도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케치북의 구조라 그랬죠. 그죠?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마우스 빈 공간, 여기 레이어 빈 공간에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꼭 따라 안 하셔도 되고 보기만 보셔도 되고 특정 부분에다가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오늘 자, 여기서 뉴 하시면 이건 쉐입 레이어라고 있어요. 모양 레이어라고 있습니다. 모양 레이어, 한글로 모양 레이어라고 되어 있을 거고 요거는 요거를 눌러서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클립들을 선택하지 않으면 마스크가 되지 않고 도형화가 됩니다. 이렇게 클릭해 볼게요. 클릭. 도형 아무것도 클립 선택 안 하고 내가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은 도형이 되는 겁니다. 도형. 도형이 되는 거예요. 도형이 됐고 지금 최초 그렸을 때 어때요? 여기 필에 있는 레드 계열이 색깔이 들어갔고 스트로크에 지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굵기 조절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굵기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하고 그 다음에 필 글자를 클릭하거나 스트로크의 글자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도형의 구조를 쓸 거냐 안 쓸 거냐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스트로크의 글자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지금 4개의 구조에서 두 번째
솔리드 컬러라고 돼 있고 그거는 면처럼 컬러를 넣는다는 뜻이고요. 앞에 빨간색 선으로 되어 있는 논이라는 건 클릭하면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용하게 됐을 때 여기서 옆에 있는 글자 옆에 있는 요거 눌러주시면 컬러 팔레트가 뜨면서 내가 원하는 컬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도형. 그 다음에 마찬가지 요것도 클릭하시면 필의 컬러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바로 그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세 종이를 놓고 단계별로 그리는 거를 많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구조가 파란색 라인이 보이죠, 여기. 파란색. 이게 어떻게 보면 스케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스케치를 기준으로 해서 면이 컬러가 칠해지고 스케치를 기준으로 해서 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최초 레이어를 뉴 레이어를 만들게 합니다. 뉴 쉐입 레이어. 그러면 이렇게 파랗게 점이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종이를 하나 깔은 거예요. 여기서 해당 클립 쉐입 레이어를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선택 툴로 바꿔주면은 요 위에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이 옆에 여기 add라는 게 보이죠? add 추가라는 뜻입니다. 자, 스케치 추가는 요 add 옆에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은 자, 요거는 어떤 형태의 스케치를 할 거냐. 그리고 그 밑에 요 라인 경계가 있다 그죠? 경계. 요 밑에는 뭐냐면 선으로 스케치한 걸 면으로 채울 거냐, 선으로 할 거냐. 그라데이션은 말 그대로 그라데이션 된 면으로 할 거냐, 그라데이션 된 스트로크를 할 거냐. 그리고 나머지 요 밑에 있는 거는 모션과 관련된 도형을 어떤 특정 형태나 구성으로 모션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명령들입니다. 그죠? 거기서 제일 많이 쓰는 게 트림 패스라는 겁니다. 트림 패스. 자, 요걸로 한번 연출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저 뉴나 여기 아까 전에 여기다가 모양을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아서 모양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스트로크로 갈게요. 그러면 내가 스트로크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스트로크. 자, 스트로크를 클릭을 했는데 스트로크를 하려면 뭐가 필요했어요? 아까 전에 뭘 안 했어요? 도형을 먼저 안 했다 그죠? 스트로크만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스케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패스로 해볼게요. 패스가 선이고 렉탱글가 사각형이고 여기 동그라미고 여기 다각형이다 그죠? 그래서 패스를 클릭을 하고 선으로 키프레임을 찍는 키프레임이 아니고 도형을 펜툴로 그리는 거예요. 클릭 시프트 키 누르면 수직 수평으로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눌러서 수직으로 이렇게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툴로 바꾸시고요. 스트로크 애드 스트로크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스트로크 들어가 있다 그죠? 다시 넣어볼게요. 패스로 그리고 애드 눌러서 스트로크로 가는 겁니다. 그럼 흰색 스트로크가 생겼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스트로크 보시면 여기서도 컬러 그 다음에 스트로크 웰스 요게 두께 너비 요겁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길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선택 툴로 해당 선택하셔서 끝부분을 선택하셔서 모양을 연출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중앙을 눌러서 같이 이렇게 위치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만든 쉐입 레이어는 스트로크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굵기를 많이 줬기 때문에 사각형으로 보이지만 라인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모션의 기능을 한번 추가해 볼게요. 여기에 애드도 있지만은 레이어의 컨텐츠 옆에 보면 이렇게 애드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텍스트를 화살표 내려볼게요. 그럼 텍스트는 텍스트니까 텍스트 옆에 애니메이션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도형은 컨텐츠라는 게 있고 컨텐츠 옆에 애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서 애들을 눌러서 요게 스케치면 요게 구성 요소를 얘기했다. 그죠? 그 다음 여기 보면 트림 패스 보세요. 트림 패스. 트림 패스를 클릭을 해주면 자, 여기 트림 패스라는 명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트림 패스 화살표를 내려보면 여러분들이 이거 화살표 껐다 댔다를 많이 하셔야지만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더라는 글자가 더 나왔을 때, new 할 때 더 도착하고 나서 라인이 쫙 생기게 해볼게요. 그러면 인디게이트가 시작되는 위치에 이렇게 갖다 놓은 상태에서 여기 보면 스타트 엔드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이렇게 돼요. 스타트 엔드로 하면 선을 끊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스타트를 하니까 그죠? 이렇게 된다 그죠? 엔드를 100을 마우스 왼쪽으로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된다 그죠? 그럼 글자 더가 내려오고 나서 이렇게 선이 생기게 하고 싶으면 엔드 키를 먼저 스탑워치 아이콘을 눌러서 100%를 기억하는 키를 잡고 딱 당겨서 뉴 생기기 전에 라인이 생겨라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앞에 거 시작됐을 때 여기다 0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라인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라인이 그리고 여기서 굳이 모양을 안 잡더라도 여기 도착하는 위치에서 엔드를 수치를 이렇게 줄여 놓으면 요만한 사이즈도 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해놓고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그죠? 돌아왔다가 다시 가는 걸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 타이밍을 조절해서 에라 할 때, 에라 할 때 여기서 다시 키프레임을 고정 타이밍을 주고요. 고정 타이밍이라는 거는 잠시 요 사이는 멈춰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에라 할 때 다시 앞으로 쭉 100%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이렇게 해주면 자, 조금 더 줄여볼까요?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오케이. 요거는 도형이지만 마스크도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연출이 얼마든지 도형으로도 모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요.